안녕하세요. 행복과 희망의 상징 구박사 파랑새 TV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달렸습니다.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는 공동 저서인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성공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 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온 힐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는 말을 했을 당시에는 그 믿음을 증명해 줄 과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과학은 뇌 스캔 장치로 나폴레온 힐이 말한 것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성취, 목표 설정, 자기 충족적 예언, 기도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정신작용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뇌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깊이 관여하므로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 나의 미래만은 내 뜻대로 내 힘을 통해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면 과학적 견지에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은 백여 개의 국가에서 2,7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TV 시리즈, 연극, 영화로도 제작되어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 부부가 저자이며 반니 출판사에서 펴낸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뇌는 자아와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그것은 바로 망상활성계라고 하는 RAS입니다. RAS는 뇌의 한 영역으로 척수를 타고 올라오는 감각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대뇌피질로 보내는 신경망을 말하며 주로 중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물처럼 퍼져 있어서 그물 구성체라고도 합니다. RAS는 수면, 각성, 호흡, 심장박동, 행동 유발, 주의 집중력 등 인간 생체의 여러 중요한 기능을 관장합니다. RAS는 뇌의 문지기입니다. 감각기관으로 입력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RAS를 거쳐 뇌로 들어가며 이 관문에서 정보가 걸러집니다. 어떤 정보를 뇌로 보내고 어떤 정보를 무시할지 RAS가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RAS는 우리의 인식 내용과 각성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RAS는 뇌의 관제센터이며 뇌가 바깥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를 걸러주는 그물입니다. RAS는 시시각각 밀려드는 엄청난 양과 종류의 정보를 걸러내서 순식간에 중요한 정보만을 추출하는 환상의 여과장치입니다. RAS는 착신 정보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을 요하는 메시지 형태로 분류하며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필터이면서 의식에서 받은 명령들을 잠재의식으로 전달하는 관문입니다. 뇌는 RAS가 보여주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신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몸에게 명령합니다. RAS는 외부 환경을 스캔해서 기존 신념이나 익숙한 것들에 들어맞는 정보 패턴을 찾습니다. 즉, 환경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에 부응하는 것들을 찾다가 그것에 일치하는 것이 포착되면 내 의식에 신호를 보냅니다. RAS는 익숙한 것과 생존을 위협하는 것, 당장 알아야 할 정보에 우선적으로 반응합니다. RAS는 일종의 내장형 GPS가 있습니다. 목적지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GPS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듯이
RAS도 GPS와 똑같습니다. GPS가 있으면 어디로 가겠다는 것만 알면 될 뿐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알 필요가 없듯이 RAS도 마찬가지로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RAS가 거리로 연결된 것들을 알아서 선별합니다. RAS는 열추적 미사일처럼 보낼 지점의 좌표를 입력하고 발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날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망상 활성계는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알아보거나 선별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믿거나 궁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정보를 걸러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같은 상황을 누구는 기회로 보고 누구는 난관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같은 사물이나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고 그 의미가 해당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지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는 나의 신념 체계에 따라 나에게 유리하게도 작용하고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정보만을 보게 되고 나아가 그 믿음을 사실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뼈 빠지게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망상 활성계가 말끔히 치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RAS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내가 기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상을 골라내도록 RAS를 설정해야 합니다. 일단 RAS에 특정 아이디어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RAS는 내가 잠을 자거나 깨어 있을 때도 목표를 생각할 때도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부단히 작동해서 내가 찾으려고 명령한 것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RAS는 주변에서 밀려드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설정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것만 선별하여 나의 관심 속으로 밀어넣고 나머지 무관한 정보는 미련 없이 잘라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렷한 그림으로 만들어 입력해야 RAS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원하는 것을 내 앞에 대령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줄기차게 생각하는 것은 RAS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불러대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정보만 과하게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실제로 악의 구렁텅이처럼 전쟁터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는 나폴레온 힐의 주장은 현대 과학으로 당당히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대화나 기대요법으로 RAS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하세요. 그러면 RAS에 긍정적 행동 정보를 찾고 부정적 행동 정보는 차단하라는 명령이 자동 설정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에 생각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잠재의식으로 스며들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현실로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RAS라는 생체학적 여과장치의 작용입니다. 우리 의도대로 RAS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희소식입니다. 우리는 RAS에 보낼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스스로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뇌관에서 뻗어나온 작은 신경섬유 다발에서 벌어지는 마술 같은 사실입니다. 마술의 고가는 바로 망상 활성계라는 RAS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야망이 있습니다.
뭔가 이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야망, 당신도 그런가요? 그 비밀을 언제까지 비밀로 품고 있을 생각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인생에서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얼핏 들으면 쉬운 질문이지만 사람들은 답을 알아내는 과정을 밟지 않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쭉 적습니다. 사소한 것도 좋고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웃겠지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적 꿈이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다면 그 꿈들도 목록에 포함합니다. 마음이 동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기록합니다. 적어도 10 내지 20개 항목을 확보합니다. 마음을 끄는 것을 모두 적습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목록에 적는다고 반드시 거기에 전력 투구해야 하거나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내 관심권에 있거나 과거 어느 시점에 내 흥미를 끌었던 생각을 적는 것뿐입니다.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는 혼자만 알고 있거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줍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 사람과는 목록에 대해 논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느니 저건 불가능하다더니 참견할 사람도 피합니다. 딴지와 타박을 봉쇄합니다. 이 목록은 오직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꿈 목록을 꿈 도둑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타인의 의견으로 자기 자신을 재단하지 마세요. 꿈을 접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꿈마저 접으려고 듭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 달성의 최우선 원칙이자 최고의 비결은 무엇을 원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RAS가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RAS는 내장형 GPS가 있어서 어디로 갈지만 정하면 RAS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만 몰두하면 용기를 잃기 쉽습니다. 일단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정하면 RAS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답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목표를 묘사하거나 목표를 구성하거나 상징하거나 설명하는 그림, 이미지, 글을 수집하여 목표 목록을 만듭니다. 목표 목록 노트를 만들어서 목표 목록에 항목을 추가하면 관련 정보와 해답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RAS가 내 목표를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글로 쓰는 것은 생각 하나하나를 독립적 결정체로 굳혀서 다른 생각들과 분리하고 숙고하게 해줍니다. 목표 목록을 만든 다음 거기에 적힌 항목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과정을 가지면 처음에는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빛을 잃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에는 미미하고 시시해 보였던 것들이 흥미진진하게 부각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 심리학 교수 게일 매튜스 박사는 목표 설정 연구를 했는데 목표를 손으로 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42%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로 글씨를 쓰는 것도 유용하지만 그것은 8가지 손가락 운동만 수반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뇌신경 연결망만 사용하는 반면에 손글씨는 최대 1만 가지 움직임을 수반하고 뇌에 수천 개의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이 때문에
손글씨가 목표에 대한 보다 강렬한 예착과 헌신과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손글씨는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보다 목표에 대한 정서적 몰입도를 월등히 높이고 동기부여 수준을 극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목표를 쓰는 것은 RAS의 발동을 거는 것이며 내 잠재의식에게 쉬지 말고 공든탑을 쌓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목표 목록을 읽고 또 읽으세요. 그러면 각 항목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아닌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지나면 목표 목록에서 탈락하지 않고 살아남거나 지속적으로 재등장하는 항목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목표입니다. 목표 목록을 침실벽과 욕실에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컴퓨터의 화면 보호기로도 쓰세요.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항상 눈이 가는 지점에 붙여놓으세요. 새로운 것이 생각날 때마다 추가하세요. 목표 목록은 길수록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보수 없이도 하고 싶을 만큼 좋고 동시에 보수를 받고 할 만큼 잘할 자신이 있는 것을 한 가지 꼽는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당신은 인생의 미션 중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 흥미를 끌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는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돈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에서 이것이야말로 나의 일이라는 울림이 있는 일을 하면 결국 돈도 따르게 됩니다. 목표가 동기 유발 요인이 되려면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설정해야 합니다. 날짜, 기간, 기대치, 모양, 색깔, 규격, 결과물을 상세히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런 목표는 명확한 표적이 없으므로 동기부여 능력이 떨어집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RAS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5년 후 8월 15일 자정까지 순자산 100만 달러를 확보한다고 하면 구체적 액수와 기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즉각 행동에 옮길 의욕이 생깁니다. 이 경우 RAS가 바로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흘러가는 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인생의 목표들이 충분히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RAS가 어디에서 무엇을 찾을지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상세 수준까지 뚜렷해지고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어디고 장차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면 RAS가 맹렬히 작동하고 그에 따라 의욕이 끌어오릅니다. RAS는 긍정형 이미지만 볼 수 있으므로 목표를 부정형 언어로 설정하면 좀처럼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자가 1월 1일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흡연자의 뇌는 이미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된 강력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RAS에게 시각화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고 명령한 것과 같아서 RAS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1월 1일까지 나는 비흡연자가 된다고 하면 RAS가 비흡연자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손가락에 담배진이 묻어있지 않고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고 하얀 치아와 생기 있는 피부를 자랑하는 깔끔하고 건강한 모습의 나를 그립니다. 긍정적 언어로 규정된 목표는 마음의 동기부여 이미지를 만들지만 부정형 언어로 규정된 목표는 그 어떤 심적 이미지도 만들지 못합니다. 목표를 긍정형으로 만들어야 우리 마음은 긍정형의 심상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상을 만들 수 없는 지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에 부합하는 이미지들에 물리적 정서적으로 접근할수록 해당 목표에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특정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면 내 몸이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토대를 내면에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면 실현할 소질도 있는 것입니다. 억만장자가 된 모습을 마음에 그릴 수 있다면 내 안에 재정적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것이 확실하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캐나다 칼튼 대학교 패트릭 힐과 니콜라스 투리아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을 빨리 시작할수록 사망 가능성 억제 효과도 빨리 시작됩니다. 목표 목록에 목표가 10개 이상 버티고 있으면 그중 하나가 나에게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남은 9개를 바라보며 긍정적인 인생 행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목표 목록을 쓰고 고쳐 쓰기를 반복합니다. 목표 목록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그때그때 추가해서 목표 목록을 꾸준히 늘려가세요. 마감의 힘은 강력하여 사람들에게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든 프로젝트가 무사히 완결되도록 채찍질합니다. 마감을 정하면 RAS가 작동하기 때문에 계획에 발동을 걸어 추진력이 생깁니다. 마감을 정하는 것은 몸의 생체 활동과 화학작용에 분발을 촉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표와 함께 목표를 달성할 기한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RAS가 내 계획과 나 자신 사이의 정서적 연대를 강화하고 근심 걱정은 물론 회의감과 미루는 버릇과 게으름을 물리칠 힘을 줍니다. 목표 설정을 기점으로 RAS의 발동이 걸려 사방에서 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표에 대해 알 만큼 알았다는 판단이 서고 알수록 절실한 목표로 느껴지면 해당 목표의 우선순위를 올리고 언제까지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좋은 데드라인의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실적일 것. 달성 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합니다. 둘째, 빠듯할 것. 긴박감을 주지 않는 마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촉박해야 결과물이 좋아집니다. 셋째, 출발선을 겸할 것. 심사숙고를 끝내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필요하면 조정하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마세요. 목표를 작게 쪼개면 벅찬 목표도 만만해 보여 자신감이 붙고 성취감이 쌓이고 추진력이 생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행동에 옮기면 RAS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불리는 효과를 촉발하여 목표와 연결된 것들과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쇳불도 단숨에 빼야 하듯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데드라인은 일종의 추정치고 견적서이므로 시작할 때의 예상치가 중간에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정하고 일정을 수정하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또는 무기력증을 극복하지 못해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면 인생의 먹구름이 드리웁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길어지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극복하고 싶다면 슬럼프의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그만두겠다고 결정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오로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기로 결심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특정 목표를 추구할 때 친구와 친척 등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드라인이 있는 계획까지 세웠다면 첫걸음을 떼고 앞으로 나가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반응에 굴하지 마세요. 지금의 내 처지와 형편 뒤에 숨은 진짜 원흉을 알고 싶은가요? 내 재정 상태와 커리어와 건강과 인간관계가 현재의 양상을 띠게 된 진짜 이유를 찾고 싶은가요? 거울 앞에 서보세요. 거기에 범인이 있는데 그 범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내 책임입니다. 형편이 좋은 것도 내 덕분이고 형편이 나쁜 것도 내 탓입니다. 지금의 내 상태, 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 사고방식과 내가 과거에 해온 선택들이 지금의 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생각과 행동의 귀결입니다. 내 인생이 걸출한 성공작일 때의 공도 내 몫이고 그렇지 못할 때의 허물도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각과 태도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선택의 질을 높이세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하면 지금까지 살던 대로만 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100%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스스로를 책임지고 업그레이드 하세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즉시 멈추세요. 인생의 대응 방식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세요. 험담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이 들면 속히 그 무리를 떠나세요. RAS는 나의 내면에 입력된 목표에 따라 목표 실현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찾아내서 앞에 대령합니다. 이때 그 목표를 시각화해서 입력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RAS에 입력된 내용이 곧이곧대로 작동합니다. RAS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상상을 실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몸이 거기에 물리적으로 반응합니다. 내 의식이 목표를 생생한 그림으로 생성하면 RAS가 그 심상을 잠재의식으로 전달하고 잠재의식이 나를 해당 목표로 몰아갑니다. 시각화는 눈을 감고 내가 세운 목표가 달성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룬 나는 어떤 모습일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떤 기분일지 상상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내 모습을 미리 봅니다. 원하는 결과를 미리 시각화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2배의 성과를 낸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뇌는 실제와 상상의 차이를 모릅니다. 체육계는 이미 50년 전부터 시각화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잘하는 것을 상상한 내용이 상세 지시사항이 되어 RAS를 통해 뇌 신경망으로 들어가고 온몸이 이 메시지를 받아 근육들이 지시사항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은 글로 생각하지 않고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글로 쓰되 눈에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부자가 된다라고 써봤자 너무도 모호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순자산 100만 달러를 소유한다고 쓴다면 마음이 감을 잡고 목표를 이룰 방법들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목표와 아이디어와 생각은 최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표로 가는 과정과 단계를 하나하나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료한 사고는 시각화 과정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온갖 것들을 시각화하면 마음의 작동으로 그것이 현실이 되므로
그런 것은 시각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긍정형 심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꿈을 바라는 것을 줄기차게 시각화하면 내 마음이 그것을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가능한 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내 모습을 열과 성을 다해 상상하세요. 시각화의 효과는 정신신체의학의 선구자 에드먼드 제이콥슨 박사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상상으로 하는 연습도 실제 연습만큼 효과를 냅니다. 종양학자이자 암 심리치료 분야의 권위자이며 마음의 의학 저자인 칼 사이먼튼과 스테파니 사이먼튼 박사가 암 예방과 치료에 시각화 요법을 접목하여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다만 RAS를 긍정적 이미지와 기대로 채웠을 뿐인데 말입니다. 최면의 원리는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시각화는 가급적 오감을 총동원해서 장면 하나하나를 최대한 자세히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기분은 어떤가,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냄새가 나는가, 나는 어떤 장소에 있는가, 주변 상황은 어떤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시각화 연습은 이른 아침이나 잠자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장애와 난관도 같이 상상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시각화는 운동 조절, 주의 집중, 지각과 인식, 계획 능력, 기억력 등 뇌기능에 여러모로 영향을 줍니다. 시각화는 뇌를 훈련시켜 실제로 수행력을 높입니다. 시각화는 동기를 강화하고 사기를 북돋우고 자신감과 능률을 높이고 운동 수행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시각화는 한마디로 목표 달성을 위해 뇌에 시동을 겁니다. 시각화는 실제 연습의 버금가는 때로는 실제 연습 못지않은 효과를 내며 상상훈련과 실제 훈련을 병행하면 한 가지만 할 때보다 높은 효과를 냅니다. 시각화는 해당 동작이나 기술을 수행하는 뇌신경 회로를 자극하고 강화합니다. 어떤 목표든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우리 마음은 실제 사건과 상상 속의 사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지금의 내 위치로 데려왔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면 오늘부터는 바라는 것만, 일어났으면 하는 일만 마음에 새기고 원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서 몰아내세요. 시각화와 더불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은 확언입니다. 확언은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앞으로 할 일을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반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언은 내 신념에 대한 긍정형 자기암시입니다. 확언은 목표에 대해 보험증서를 발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각화에 따른 심상처럼 확언도 RAS를 타고 우리 뇌로 들어가서 뇌신경 회로망 배선을 바꾸고 생각도 바꿉니다. 목표를 현실로 바꾸려면 사고 패턴과 자아상과 두뇌 회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확언은 변경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합니다. 확언은 수천 년 전부터 철학자, 종교 지도자, 정치가, 작가들이 자기 개발의 방법 또는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라는 확언으로 냉전시대 미국의 국민의식을 바꾸었습니다. 권투선수 모하마드 알리의 내가 최고다라는 외침은 그를 전설의 복싱 챔피언의 자리로 추진하는 발사대 역할을 했습니다. 확언은 목표 달성을 위한 RAS의 검색 기능을 증강하며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언을 통한 자기 암시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며 우리의 뇌는 시각화한 힘상과 마찬가지로 확언도 현실로 인식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신경회로를 생성합니다. 나의 바람이나 주장을 담은 명제나 문구를 그것이 내 직관이 되고 본능이 될 때까지 말과 글로 반복하여 자기 확신을 키웁니다. 말의 힘은 의외로 강하여 말이 씨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넣을지는 오로지 내가 결정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 나에게 유리한 것만 집어넣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설마 상황이 달라질까에 대해 회의적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평생 부정적인 확언만 실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확언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실패를 원칙으로 삼고 그 원칙에 따라 살게 됩니다. 좋든 나쁘든 지금의 내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배후 조종자고 원인 제공자이고 행동대장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확언의 힘을 빌려 알게 모르게 창조한 것들입니다. 말은 내 속을 비추는 거울이고 내 미래의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은 긍정형 이미지로만 생각하므로 확언이 제대로 먹히려면 긍정형 표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표현된 이미지는 떠올리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 아이에게 자전거에서 떨어지지 마라고 하면 아이의 마음은 자전거에서 떨어진다고만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에서 떨어집니다. 확언이 반복되고 쌓이면 인생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결국 현실이 바뀝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그 사람이 만들어 온 확언들에 있습니다. 내가 단언한 것들이 평생을 두고 잠재의식 속에 모이고 쌓이며 잠재의식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잠재의식에 모인 부정적인 확언들은 우리를 해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자석입니다.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은 전부 내 생각에 딸려온 것들입니다. 확언을 통해 마음에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넣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 밖으로 밀려납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긍정적 확언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리에 담겨있던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과 공포와 망설임이 모두 밀려날 때까지 계속하세요. 차상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입니다. 차상은 가족, 친구, 사회, 종교, 타인이 나를 보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의 말들이 나의 RAS로 들어와서 형성됩니다. 타인의 확언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면 그것이 내 자아상을 만들고 내 자아상은 거기 맞는 현실을 만듭니다. 게다가 설사 내가 목표를 정해도 그 목표가 자아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RAS는 해당 목표를 잠재의식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언하면 결국 그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을 대체해서 나의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현실이 됩니다. 말과 글로 확언하는 것은 공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상하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믿지 않으며 자신의 꿈을 위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각화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은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확언이 자리를 잡는지는 순전히 내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것을 현실로 실행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RAS에게는 확언이 꿈을 현실화하는 실행 명령입니다. 내가 확언을 통해 마음에 심은 자아상이 겉으로 발현되기 시작하고 내가 내 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특정 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주장하면 뇌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신체 조직이나 기관으로 가는 에너지의 양을 줄입니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습관이 있고 반드시 버려야 할 자기 파괴적 습관도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80% 이상이 습관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습관보다는 부정적인 습관을 더 많이 달고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습관과 태도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만 5살 어린이는 평균 하루에 S를 12번, NO를 112번 듣습니다. 즉, NO를 S보다 평균 11배 더 많이 듣습니다. 그 결과 영양가 없는 습관과 태도만 잔뜩 장착하고 성년이 됩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일이 닥칠 때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 뇌가 그 행동을 만드는 정기적 신호를 기억해서 신호가 통하는 길 신경회로가 열려서 자동 습관 회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 습관은 행동 습관보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태도를 종이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 쓰면 얽혀있던 생각을 한 가닥씩 풀어서 차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습관을 버리려면 첫째, 나에게 부정적인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둘째, 습관의 근원을 따져봅니다. 셋째, 긍정적인 습관을 새로 개발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습관을 반복하여 낡은 습관과 대체해 나갑니다. 발전을 위한 확실한 방법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비관주의는 전염병처럼 전염됩니다. 비관은 RAS에 입력되어 거기에 부합하는 처지를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면서 인생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길을 보태줄 친구들을 새로 늘려가세요. 부정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나무 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 정서적 흡혈귀를 멀리하세요. 백만장자 5명과 어울리면 6번째 백만장자가 되고 빈털터리 5명과 어울리면 6번째 빈털터리가 됩니다. 목표가 무엇이든 몇 번 시도에 몇 번 성공한다는 평균 성공 비율이 있습니다. 관건은 이 비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평균 성공 비율은 활동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의 성공 비율을 알아내면 됩니다. 80-20 법칙을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전체 투입량의 20%가 전체 산출량의 80%를 만듭니다. 이 법칙은 인생 전반에 해당합니다. 노력과 활동 20%가 행복과 성과의 80%를 차지합니다. 즉, 투자한 시간의 20%만 가치 있는 결과를 낸다는 것이므로 나에게 중요한 20%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전반에서 80-20 구성비를 찾아내서 성과가 미미한 활동들은 과감히 버리세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나머지에는 손을 떼세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에도 웃을 소지가 있습니다. 웃으면 우리 뇌가 불안 해소와 진통작용을 하는 엔돌핀과 엔케팔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웃음은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병증과 질병을 예방합니다. 웃음이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 의하면 암을 비롯한 중대 질병 발병 건수의 최소 85%는 스트레스가 유발합니다. 죄책감, 민망함, 수치심, 발끈함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감정이며 성공적인 인생을 방해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뇌작용 중 하나입니다. 현대인의 걱정과 두려움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데 따른 자격지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면서 살면 주위에 어두운 기운을 뿌리고 모두의 진을 빼고 주의를 지루하게 합니다. 전화위복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영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소수의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87%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것의 7%만 일어납니다. 6%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은 지극히 비생산적입니다.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늘이 무너질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승자는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너무 일찍 포기한 97%는 결코 포기하지 않은 3%의 직원이 됩니다. 해볼 만큼 해보기 전에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부정적 가능성에 밀려서 내가 진정으로 펴고 싶은 뜻을 접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화살은 시위를 당겨야 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나를 난관이라는 시위에 걸어 뒤로 당기는가요? 그건 엄청난 힘으로 나를 발사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무엇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면 방법이 사방에서 나타납니다. 그 방법들을 반영하여 행동 계획을 세우고 현실성 있는 데드라인을 잡으세요. 원하는 바를 명확한 메시지로 의식화해서 RAS에 보내야 합니다. 긍정형 기대사항은 RAS가 긍정적 행동 정보를 찾고 부정적 행동 정보는 차단하게 하는 자동 명령어가 됩니다. 생각을 종이에 써서 구체화하는 순간 RAS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흥미를 끌거나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을 무엇이든 종이에 써서 목록화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평가하지 말고 그냥 종이에 쓰세요. 종이에 쓰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되새기고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RAS의 발동을 걸어서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목록을 고치고 또 고치세요. 목표를 쪼개고 목표를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데드라인을 잡으세요. 오늘부터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100% 주도권을 행사하겠다고 작심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세요. 말이 시가 됩니다. 확언을 통해 바라는 결과에 마음을 집중하고 시각화를 통해 성공을 미리 마음에 그리세요. 목표를 물리적으로 실현하기 전에 심리적으로 먼저 실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오늘부터 입에서 부정형 문장이 나올 때마다
긍정형으로 고쳐 말하세요. 시각화는 특정 자질과 능력의 발현에 필요한 뇌신경 회로를 강화합니다. 이것이 시각화가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고 또 어느 목표에나 유용한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원하는 것들에만 마음을 그리세요.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상상하는 것은 그것의 발생을 조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각화와 확언은 내 성공을 가로막는 장벽을 부수어버립니다. 성공하는 운동선수들은 물리적 훈련과 정신적 훈련을 병행합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상상을 하세요. 마음에 그려지지 않는 승리는 현실에서도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연습하세요.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 하세요. 지금의 내 인생은 내가 과거에 했던 확언들의 총합계입니다. 확언으로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하면 강화의 법칙이 내 뜻대로 작용해서 나는 내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확언의 내용이 내 현실이 됩니다. RAS는 강력한 성공 엔진입니다. 나를 원하는 곳 어디에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RAS는 내 전용 GPS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마세요. 어떤 일에도 유머스러운 면은 존재하므로 그것을 찾으세요. 인생 최고의 날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결심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진짜로 내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계속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